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불교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래 불교는 안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옆집 안방을 차지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처음 만들어진 인도에서는 불교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말습니다. 왜냐하면은 12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 불교가 있었는데 12세기 지나고 나서부터 불교는 완전히 인도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은 원래 외세 문화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외세 문화를 두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공산당, 그 다음에 하나는 불교. 불교를 중국에서는 아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는 탄압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칼 막스 레닌주의에 의해 가지고 공산당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평민, 평등을 주장하는데 종교의 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당 간부들은 쉽게 말하면 지주, 부르주아, 지배계층이 되는 건데 자신들은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모든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국민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중국 같은 데는 완전히 권력층이 독차지해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상이 말로는 자본주의를 부르주아 로 취급해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라고 하면서도 공산주의에서는 당 간부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인륜적인 그런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또 멀리 떠나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거는 소스님한테 들어왔다 하는 거는 불상이 들어온 거고, 불교라 하는 거 그냥 불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선 자체에는 6세기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전에 뭐 2차돈의 순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최초로 소스님한테 이제 돌아왔는 거, 또 그 다음에 선산에 가면 해평 도리사가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왔는 그것은 또 그 다음에 가야 때 또 인도에서 모호남하고 부호남 또 장유화상이 왔다 하는 거는 일설이고, 확실한 거는 불교의 정신이 들어온 거는 6세기경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6세기경만 해도 도신스님, 홍인스님 때에 그때서 공부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먼저 사상이 견선성불에 대한 사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효대사, 의상대사, 원효대사는 중국에 안 갔고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서 화엄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거는 화엄사상은 지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스승보다 똑똑한 제자가 나오면은 그것이 번창하는데 스승보다 똑똑한 제자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화엄사상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6세기경에 불교를 일본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교가 모범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불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되어 있고 스님들도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종교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엉망이 되어 가지고 한국 불교는 완전히 보통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절에서 뭐 그냥 사주를 봐준다든지, 뭐 재질에 죽은 사람을 뭐 영혼을 가지고 천도시키 준다고 뭐 돈 가지고 금액을 흥정한다든지, 참 뭐 스님들이 뭐 고급 승용차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호텔에서 고스톱 치다가 걸리니까 치매 예방한다고 변명을 하지 않느냐 아는가 하면은 또 저쪽에 그 전라도 뭐 내장사에 그거는 감정이 일어난다고 그냥 법당을 불을 지르지는 않느냐. 또 뭐 주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금액 총무원장은 30억, 주지는 10억이라 하는 그런 소문까지 횡행하게 사실로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상하게 지금 한국 불교는 썩어 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 불교는 스님들이 절대로 신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스님들도 직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안에서도 사회의 공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님들도 아예 사회 지도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는 스님들이 결혼을 한다고 대치성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스님들의 인기가 좋으면은 하면은 영화 배우보다도 자기 신랑이 스님이 신랑이라 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판검사 의사가 신랑의 선호도 1위를 차지했지만은, 일본은 스님들이 신랑 1위로 가수보다, 영화 배우보다도 더 대우를 받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막상 일본에 가서 신간센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남아는 노인이 앉아 있다가 저에게 자리를 퍽 해가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에는 스님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님들 제가 중간닥하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마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알 거는 알아야지요. 그냥 음흉하게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영국에는 1970년도에 일본에서 영국에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1976년도에 프랑스의 불교를 일본에서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은 1950년도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불교를 전했습니다. 1950년도. 불과 얼마 되지 않죠. 현세기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뭐 합니까? 신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진정한 견성성불 하는 그런 스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1993년도가 옛날에 그때 그 성철 큰 스님께서 참 열반하시고 불교의 최대의 극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것도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총무원장이 또 막 싸움을 일으켜 가지고 조계사에서도 경찰이 투입되고 기름을 퍼붓고 자살한다 소동 벌리고, 불교를 갖다가 얼마나 망신됐습니까? 강남 총무원, 강북 총무원 해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옛날에 제가 불교신문사에 근무할 때입니다. 범어사에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 그때 이제 화엄스님은, 열반하신 화엄스님은 강남 총무원에서 주지를 임명했고, 그래가지고 범어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북 총무원에서는 조정관 스님을 또 임명을 해가지고 서로 저를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하고 작태를 벌이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런 한전에도 총무 주지를 갖다가 강북에서 강남에서 주지를 보내는 등의 아주 참 꼴사나볼 일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내부에 골마지는 것들도 보살들도 알아야 되고 스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찬란한 불교를 꽃피운 것은 일본이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일본은 대지성이고 멋이 어때고 스님들이 장가를 가고 익하지만은 일본 불교가 아주 모범적인 불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찬란했던 때가 그 나라의 국운이 왕성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하고 고려 시대 때는 얼마나 불교가 찬란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현재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일본 나라 위로 일본에서는 교황을 초청하는 것도 잘 없고 이처럼 강력하게 불교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찬란한 불교 문화는 일본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한국 불교의 만신창이가 된 이 현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을 뜨고 참 각성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 객성 문화가 있었습니다. 큰 절에 가면은 객방을 하나 뒀습니다. 스님들이 가면은 참 대접도 잘 받고 올 때도 차비도 그래도 몇천 원 시내 차비라도 그것도 주면서도 받는 사람도 고맙게 받고 주는 사람도 참 고맙게 감사하게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절에 들어가면은 스님들이 절에 가면은 또 저거 사기꾼 하는 것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현실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또 여러분들이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스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깨쳐야 되지 스님들이나 경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길에 잠깐 그냥 이정표가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 일어서고 걸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